레이는 2년 전에 출시된 미래 일본의 게임 인피니트 덴드로비움을 플레이하는 평범한 무일푼 바보입니다. 마침내 게임을 구입한 그는 헤드셋을 쓰고 게임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느님 맙소사 털복숭이를 만납니다. 그녀는 그에게 게임을 소개하고 옴니트릭스처럼 손에 붙는 수정, 즉 베아를 줍니다. 이 베아는 이 세계에서 그의 힘의 열쇠가 될 것이고 그 짧은 소개 후 그는 거대한 입구 앞에서 깨어나는 실제 세계로 떨어집니다. 이 베아는 이 세계에서 그의 힘의 열쇠라고 합니다. 짧은 소개 후 그는 거대한 입구 앞에서 깨어납니다. 거대한 입구. 그는 안으로 들어가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를 발견하고 걷다 보니 도시에서 그는 자신이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고 생각하는 소녀에게 치입니다. 레이의 불쌍한 엉덩이는 그의 낮은 레벨 때문에 간신히 살아있는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한 것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위협하자 그녀는 즉시 그를 치료합니다. 그 후 그 소녀는 자신을 릴리라고 소개하며 덤으로 퀘스트를 줍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여동생을 구하는 퀘스트입니다. 여동생은 납치당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언제든지 그녀의 집에 올 수 있도록 주소를 알려줍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그녀의 주소를 얻자마자 5레벨 퀘스트가 나타나고 이것이 그를 놀라게 하는데 그녀가 더 많은 개성을 가진 NPC였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내 전 여자친구들 모두를 합친 것보다 그 후에 그는 형인 슈를 찾으러 가기로 결심한다. 슈는 계속 놀고 있었다. 이 게임에 좀 익숙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 것 같아. 네. 그의 형 이름은 신발의 일종에서 따왔습니다. 한참을 찾은 후 그는 곰 인형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그를 발견합니다. 아이들에게요. 슈는 그에게 이 게임이 극도로 현실적이고 하는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고요. 그는 또한 게임에서 죽으면 20시간 접속 금지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게임 내 3일에 해당하는 시간이죠. 그는 또한 이 게임의 NPC들은 실제 사람들과 같고 그들이 게임에서 죽으면 이 게임에서 그들은 그냥 영원히 죽는 거야. 이 말을 들은 우리의 인젤브레인 주인공은 릴리가 바보 같은 길 잃은 여동생을 찾도록 돕기로 결정하고 슈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슈는 어차피 더 나은 일이 없으니 동의합니다. 두 사람은 몬스터벌레가 많은 버려진 숲으로 향하고 문에 도착한 후 슈는 레이에게 보호 장비를 건네주지만 레이는 항상 무장하지 않고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여동생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동안 몬스터 무리와 싸우고 있는 릴리를 발견합니다. 슈는 평범한 미국인처럼 달려들어 자신의 엉덩이를 흔들며 마치 학교에 있는 것처럼 냅다 쏘아붙입니다. 갑자기 땅에서 거대한 진해 3마리가 나타나 그를 공격합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의 자리에는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제 마음속 구멍보다 더 큰 거대한 구멍만 남았습니다. 레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진해 1마리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여자 상사 릴리가 그의 방어에 나섭니다. 릴리는 그에게 여동생을 데리고 도망치라고 말하고 그는 재빨리 어리석은 여자아이를 잡고 문 쪽으로 달려가지만 갑자기 진해 1마리가 땅속에서 그를 쫓아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진해가 공격하는 순간 재빨리 피하며 그녀에게 물결표 쪽으로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가 혼자 거대벌레를 상대하기로 결정하는 동안 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레이는 괴물에게 3번이나 맞고도 상대가 되지 못하며 매번 그는 체력을 회복하려면 체력 모략을 사용해야 한다. 진해는 그에게서 관심을 잃고 소녀를 쫓기로 결심한다. 다른 바보인 레이가 그것을 쫓아가지만 진해가 치는 순간 이미 너무 늦었다. 그 소녀는 공중에서 그녀를 삼키고 있어. 레이가 그녀를 잡아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아줘서 결국 죽지 않게 해줍니다. 그는 더 이상 포션이 없고 그와 소녀 모두 위기에 처해 있다. 삭제되었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베아에게 도움을 청한다. 갑자기 보석에서 소녀가 나타나 자신을 네메시스라고 소개하며 방패를 쳐 공격을 막는다. 그녀는 레이가 다뤄본 적 있는 커다란 검은 검으로 변신하고 괴물이 공격하는 순간 괴물을 공격하라고 말한다. 진해가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 하지만 레이는 검을 휘둘러 괴물을 즉시 처치한다. 위험이 지나간 후 릴리가 둘 다 치료해주고 슈는 살아남습니다. 그의 기술 중 하나는 마치 중국 사람처럼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서 탈출하려는 공장 노동자. 릴리가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여동생과 함께 마을로 돌아갑니다. 저녁 식사에서 슈는 레이가 처녀처럼 보인다고 말했고 그래서 다음날 그녀는 그를 길드 상점 중 한 곳으로 데려가 멋진 새 장비를 몇 가지 구해주고 그의 추한 꼴을 고쳐주었고 그는 야간반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슈는 그에게 진정한 기사가 되려면 다른 기사의 추천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고 그래서 레이는 빨리 맘마 밀커스를 찾아갔고
역시나 그녀는 그에게 기사가 될 자격을 주는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슈와 레이는 거기서 헤어졌고 레이는 네메시스와 함께 사냥터에 가서 몬스터들을 죽이고 레벨을 더 올렸습니다. 고블린들을 죽이는 동안 에노무스는 바보 같은 녀석이 고블린 무리와 싸우고 있었지만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거리에서 그들을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블린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레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들을 소개합니다. 룩은 신규 플레이어이고 베이비는 그의 아바타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쾌활한 두 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카페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나중에 헤어지며 언젠가 파티에 함께 참여하자고 약속합니다. 함께 파티에 참여하자고 약속합니다. 저녁 늦게 레이는 레벨을 더 올리기 위해 숲으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에 맞아 체력이 조금 깎입니다. 그는 재빨리 돌아서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또 다른 몬스터를 발견하고 그것을 파괴합니다. 그것은 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배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고는 완전히 겁먹어서 그 지역에서 재빨리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플레이어 중 한 명이 다른 플레이어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도망치기 전에 알 수 없는 플레이어에게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24시간 정지 처분을 받고 게임에 돌아왔을 때 자신이 죽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매우 슬픈 숙적을 만납니다. 그녀의 기분을 풀어주고 몬스터를 죽이러 던전에 갑니다. 던전 안에서 여러 마리의 좀비 몬스터를 처치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누군가의 공격을 받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지만 그는 재빨리 공격을 막아내고 그 공격이 다른 플레이어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 공격은 다른 플레이어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 플레이어는 레이를 몬스터로 오인해서 공격한 것을 사과하며 자신의 못생긴 얼굴 때문에 그랬다고 말하고는 피가로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레이는 진정하고 리더보드 상위권에서 그를 본 기억을 떠올립니다. 피가로는 다시 한번 사과하고 더 좋은 몬스터를 사냥하러 간다고 말하며 떠납니다. 더 멋진 몬스터들을 사냥하러 가고 싶다고 합니다. 레이는 자신도 언젠가 그만큼 강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레벨을 더 올리기로 하고 방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 레이는 아침 식사 중에 다시 룩을 만나고 그에게서 플레이어 킬러들이 모두 하룻밤 사이에 죽었다는군요. 이상하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엉망진창 패션쇼를 본 듯한 묘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테이블에 앉더니 자기 이름이 말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며 돈을 주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그녀는 수정구슬을 꺼내 이 왕국의 최고 플레이어 4명이 플레이어 킬러 4갱단을 모두 없애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최고 플레이어들이 혼자서 갱단 전체를 죽이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중 한 명이 피가로인데 그는 혼자서 갱단 전체를 아주 쉽게 죽입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이죠. 나머지 두 상관도 그 갱단을 아주 쉽게 처리하지만 그랬던 상관이 북쪽의 갱을 제거하라는 임무를 받았지만 신원이 없습니다. 그는 숲 전체에 불비가 내린 것만 보고 완전히 불타버린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마리에 따르면 그 갱단의 두목은 그의 상관이자 살인자였고 유일하게 도망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레이는 숲을 조사하러 가고 그 정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숲이 불탄 정도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그 근처를 돌아다니다가 네네시스는 9번 플랫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해리포터보다 훨씬 빠르게 거의 4배의 속도로 안으로 들어가고 레이가 뒤따릅니다. 저기서 털 많은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그 고양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파괴가 일어났어요. 저녁 늦게 룩과 레이는 다시 만나 파티를 맺고 함께 퀘스트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함께 파티를 맺고 퀘스트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들에게 마리가 합류하여 자신은 저쪽으로 가야 하며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룩과 레이는 둘 다 저쪽으로 가야 하며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룩과 레이는 둘 다 재미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날 밤은 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하기로 합니다. 여정. 다음 날 그들은 모두 만나 제가 키우던 제 전 여자친구가 끄는 코뿔소 마차를 탑니다. 룩이 길들였죠. 짐승 길들이는 법을 배웠거든요. 엄청난 덩치의 코뿔소였습니다. 가는 길에 몇몇 아주 잘생긴 고블린들에게 둘러싸인 플레이어들을 발견합니다. 레이와 룩은 그들을 돕기로 하고 함께 고블린들을 모두 죽입니다. 대상의 우두머리가 그에게 감사를 표하려고 다가오지만 갑자기 거대한 오우거가 하늘에서 떨어져 그를 깔아뭉깹니다. 마리가 레이에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에는 거액의 현상금이 걸려있다고요. 레이는 자신이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를 악물고 어쨌든 그와 싸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오우거가 그를 때리지만 그는 공격을 막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 자신의 공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오우거는 제 방귀보다 더 역겨운 방귀를 뀌어 레이의 감각을 떨어뜨리고 체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베이브가 룩을 잡아 공중으로 날아올라 치명적인 가스를 피했기에 룩은 역겨운 냄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는 움직일 수 없고 오우거는 그를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코뿔소가 오우거를 향해 달려가 그의 웃긴 뿔을 오우거의 엉덩이에 쑤셔 넣습니다. 오우거가 코뿔소를 집어던져 다치게 한 후 레이를 공격하려고 달려듭니다. 다시 레이를 주먹으로 치지만 레이는 자신의 검으로 반격하여 오우거의 오른손을 베어버립니다. 오우거는 그날 밤에 그 손을 사용하려 했기에 격분합니다. 레이는 자신이 계속 이렇게 약하다면 오우거를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마리가 얼굴에 약병을 던져 독의 효과를 180초 동안 제거합니다. 레이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신의 기술 중 하나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일어서서 오우거에게 돌진하여 다리를 베지만 다시 발길질을 당합니다. 계속 공격하지만 계속해서 맞고 자신을 치료하며 사이에 갑자기 거대한 망할 새, 오우거가 기르는 새의 공격을 받습니다. 룩은 레이가 오우거를 상대할 수 있도록 새의 주의를 끌기로 합니다. 몇 대 더 맞고 나서 네메시스가 공격 준비가 됐다고 알려줍니다. 그는 검을 뽑아 공중으로 뛰어올라 오우거를 공격하지만 마지막 순간 오우거가 화염 공격을 사용합니다. 레이는 불길을 맞고 특수 공격을 가해 오우거의 머리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놀랍게도 오우거는 살아있었고 레이가 반응하기도 전에 주먹으로 레이를 날립니다. 그리고 그는 오우거의 심장이 뱃속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쪘는데 아직 살아있어. 레이는 더 이상 데미지를 입을 체력이 없고 게다가 포션 버프 효과도 사라졌어요. 갑자기 네메시스가 이 레벨 베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레이가 사용한 후 화려한 창으로 모습을 바꿔요. 이로써 레이는 독저항과 자가치유, 그리고 뇌물 권한을 얻게 돼요. 오우거가 또 엉덩이를 찢지만 레이는 그걸 뚫고 지나가 뚱뚱한 배를 찌릅니다. 데미지를 입히긴 하지만 오우거는 그 부위를 빠르게 재생시켜요. 레이는 특수 스킬을 사용해야 오우거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오우거에게 돌진하여 데미지를 입으면서 최대한 많이 베어요. 충분한 힘을 모은 그는 오우거에게 달려들어 마지막 일격을 날리고 오우거를 처치하고 특별한 팔찌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들은 새마을의 길드에 가서 오우거 처치에 대한 현상금을 받고 그 돈을 나눕니다. 그 후 그들은 새마을의 길드에 가서 오우거 사냥에 대한 현상금을 받고 그것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룩은 거대한 새를 길들이는 데에도 성공했기에 이제 그들은 또 다른 짐승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무기고에 저녁 늦게 그는 사냥터에 가서 새 팔찌를 시험해보는데 거기서 그는 펭귄 탈을 쓴 이상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이름을 알고 그의 사타구니에 손을 넣어 추함을 치료하는 약병을 꺼냅니다. 하지만 그 약은 그에게 개 귀를 만들었고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펭귄이 도망쳐요. 다음 날 레이는 번 돈으로 마침내 새 장비를 사러 가게에 갔어요. 그가 번 돈으로요. 그와 네메시스는 가게 전체를 뒤지다가 마침내 빨간색을 찾았어요. 그에게 딱 어울리는 빨간 코트를요. 완전 퇴폐적인 펄이처럼 보였어요. 다행히도 룩도 지금 가게에 도착해서 멋진 물건을 찾고 있었어요. 반짝이는 장신구를요. 던전으로 돌아가 보니 리치가 그 소년에게 빙의했었고 레이를 찌른 후 소년의 몸에서 빠져나와 승리를 자축했어요. 레이를 이기고 나서 소년까지 없애려고 했지만 그 전에 팔이 잘렸어요. 그는 심지어 그를 만질 수도 있어요. 레이는 땅에서 일어나 리치를 죽이겠다고 맹세하지만 리치는 그만의 특수한 능력을 레이에게 사용하여 그를 약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레이를 공격하는 언데드들을 만들어내지만 레이는 그것들을 쉽게 죽이고 리치는 겁에 질려 마치 개처럼 밖으로 도망쳐 황소인간에게 보호를 구하지만 휴고가 그를 죽였다는 사실을 몰라요. 레이는 그를 따라 나가 도망칠 길을 남겨두지 않아요. 리치는 마침내 레이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하고 특수한 수정을 사용하여 레이를 향해 매우 강력한 마법 폭발을 만들어내지만 레이는 그 공격을 간단히 완전히 막아내요. 리치가 무릎을 꿇고 비참한 패배자처럼 목숨을 구걸하지만 레이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그의 머리를 날려버립니다. 순식간에 죽였습니다. 즉시 죽였습니다. 레이와 휴고는 안전하게 사람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지하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나오자 리치가 있던 곳에 거대한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레이는 마차에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챕니다. 악마가 아이를 공격하려 하자 레이는 재빨리 끼어들어 자신의 팔찌를 이용해 악마의 손에 불꽃을 쏘아붙여 공격을 막고 다리를 공격해 쓰러뜨립니다. 레이는 휴고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마차로 도망치라고 말하고 자신은 악마의 주의를 끌기로 합니다. 악마와 휴고는 따른다. 그는 악마가 이미 몸을 재생시켰다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이 결정적인 일격으로 싸움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시 악마와 싸우며 피해를 입지 않고 악마를 약화시키려 하지만 갑자기 악마는 휴고와 아이들을 쫓아가기로 결정하고 레이는 추격해야 한다. 그는 창을 던져 악마의 다리를 베고 악마는 쓰러진다. 그는 악마를 베려고 하지만 악마는 그를 멀리 날려버리고 마법 공격을 한다. 레이는 다시 한번 피해를 막지만 악마에게 날아간다. 네메시스가 그에게 약물을 먹이려 하지만 의식을 잃고 죽음 직전에 놓인 그에게는 소용이 없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그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얼마 후 레이는 깨어난다. 네메시스는 거대한 검은 창으로 변신하고 그는 악마를 향해 달려가며 공격하고 속도를 늦추기 위해 가스를 방출한다. 그는 악마에게 달려들어 마법 공격을 피한 후 공중으로 뛰어올라 궁극기로 악마의 핵심을 파괴하고 처치한다. 그는 악마를 처치하고 많은 경험치를 얻고 마을로 돌아가 잘 얻은 휴식을 취한다. 다음 날 레이는 네메시스와 함께 카페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고 마리에를 만난다. 거기서 누가 그에게 다가오는 토너먼트를 앞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줍니다. 레이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일어나 떠나 길드하우스로 가서 돈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는 휴고를 만납니다. 그들은 돈을 나누었고 그는 전 여자친구가 있는 거리에서 슈를 만나러 갑니다. 소유입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가고 슈는 그에게 자신이 토너먼트를 보러 올 것이며 함께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날 후에 그는 앨런 머스크와 빌 게이츠의 싸움을 보기를 바라며 콜로세움으로 갔지만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인데 두 여자아이가 물결표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어요. 난투극. 날아다니는 병아리가 바이킹 소녀에게 마법 공격을 날리지만 바이킹은 쉽게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 직후 까마귀 여자가 검으로 배려하지만 역시 막힙니다. 그러자 바이킹은 레이의 앵간을 사용해 까마귀 여자를 날려버립니다. 화가 난 까마귀 여자는 궁극기인 거대한 검은 바람 공격을 사용합니다. 바이킹은 토사물로 방어하려 하지만 결국에는 패하고 까마귀 여자가 승리합니다. 시합이 끝나자마자 그는 슈가 아래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로 달려가 사자타를 쓴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남자는 역시 변태퍼리인 피가로였습니다. 슈와 피가로는 같은 시간에 게임을 시작했고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예요. 정말 좋은 친구죠. 레이에게 그들과 텔레파시로 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레이는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복도에서 레이는 다음 여자에게 도박을 하려 하지만 네메시스에게 엉덩이를 차입니다. 네메시스에게 말이죠. 하지만 이 타락한 놈은 결국 그 모욕을 즐기게 됩니다. 나중에 그는 여자를 안고 지나가는 중국인을 봅니다. 레이는 그가 여자를 납치했다고 생각하며 검을 뽑습니다. 공격하려 하지만 슈가 개입하자 멈춥니다. 하지만 거대한 발톱을 가진 중국인은 엄청난 놈이라서 아무 이유 없이 슈를 공격해. 이유 없이. 다행히도 슈는 배짱이 두둑해서 쉽게 방어해. 공격자는 자신을 소녀라고 소개하고 여자애가 잡혔다고 생각한 레이를 비웃어 그 여자애가 자기 부하이고 지금 자고 있다고 말이야.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 멀어져. 슈는 레이에게 토너먼트의 주요 경기는 피가로 대 소녀라고 말해. 소녀는 이웃 왕국의 최강 상급자 중 한 명이거든. 선우는 이웃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상관 중 한 명이니까요. 그들이 자기 자리에서 싸우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피가로와 선우는 속도와 힘에서 막상막하인 것처럼 보이지만 슈는 피가로가 오랫동안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갑자기 선우가 마법 폭발을 사용하고 피가로는 자신의 방어 기술을 사용하여 막아냅니다. 이 기술은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우가 피가로의 패를 꺼내버렸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선우는 피가로의 심장을 노렸지만 패를 건드렸다고 말합니다. 피가로는 부상을 입은 것 같지만 장비를 벗기 시작하고 갑자기 그의 힘과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슈는 그의 배아의 능력 중 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시간. 피가로는 자신의 상급 검을 꺼내 들고 선우도 마찬가지로 검을 뽑습니다. 서로 마주 달려가며 검이 부딪히고 그들은 소녀의 칼이 피가로의 가슴을 꿰뚫은 것 같은데 피가로는 상처만 입히고 있어요. 그의 팔을
하지만 갑자기 피가로가 그를 완전히 난도질하기 시작하며 죽이고, 슈는 피가로의 심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태아 보석이 있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갑자기 피가로가 경기장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고 모두 놀란 듯합니다. 목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은 레이가 전에 만났던 펭귄 옷을 입은 이상한 사람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듭니다. 그가 프랭클린 박사임을 밝히자 레이를 제외한 모두가 그를 아는 것 같습니다. 경기장의 모든 선수들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지만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갑자기 새 한 마리가 그에게 나라와 엘리라는 이름의 소녀로 변신하는데 그녀는 왕국의 공주입니다. 프랭클린은 경기장 꼭대기에 서서 속수무책인 선수들을 비웃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프랭클린은 경기장 꼭대기에 서서 속수무책인 선수들을 비웃으며 웃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갑자기 욱하는 성격의 바보 하나가 그에게 마법 공격을 날립니다. 프랭클린은 열이 받아 아이폰 13 X 프로 슈퍼의 버튼을 누릅니다. 사이아인. 그 플레이어 옆에서 슬라임처럼 생긴 파란색 생물이 나타나 그를 집어삼키고 몇 초 만에 슬라임에서 김이 나더니 플레이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슬라임도 사라집니다. 모두들 충격을 받지만 프랭클린은 악당처럼 그들을 비웃으며 슬라임에 닿는 모든 것은 아버지처럼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마치 제 아버지처럼 말이죠. 한 플레이어가 슬라임에 마법 공격을 날리고 몬스터는 파괴됩니다. 슬라임은 그냥 스스로 재생해서 다시 일어서고 프랭클린은 자신이 경기장 구석구석에 이 생물들을 배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수천 마리의 괴물들을 풀어놓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히 1시간 후에 왕국이 무너질 거예요. 그걸 막고 싶다면 그들은 그의 아이폰을 훔치거나 그를 죽여야 할 거예요. 그들이 그를 막지 못하면 괴물들이 풀려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힐 거예요. 그가 버튼을 누르든 누르지 않든 왕국에는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겁니다. 그러고는 모든 선수들에게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한 뒤 사라집니다. 경기장을 떠나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이 곧바로 당황하기 시작해서 탈출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 슈는 레이에게 프랭클린이 더럽게 할 것 같다고 말하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괴물들을 풀어줘. 그들은 모두 경기장 출구를 향해 달려가지만 앞에 있는 선수들은 깨닫는다. 출구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들 중 일부는 즉시 마법으로 장벽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프랭클린의 홀로그램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말한다. 장벽을 파괴하려 시도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하세요. 공격할 때마다 장벽이 무너지면 도시 안에 한 마리의 괴물이 풀려나고 만약 장벽이 파괴되면 그들 모두가 도시 안에서 풀려날 것이다. 이제 와서 장벽을 파괴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모두 좌절한 한숨을 내쉬었다. 장벽은 이제 무너뜨릴 수 없었다. 레이는 장벽으로 다가가 만져보려 했지만 자신의 손이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손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과했다. 그는 슈를 돌아보며 그도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장벽이 설치된 이유를 깨닫는다. 강한 플레이어들이 지나가지 못하게 막지만 한심한 패배자 같은 년들은 그 모욕에 레이는 마음이 아팠지만 곧바로 모든 저랩들에게 레이는 모욕에 슬퍼하지만 곧바로 모든 하위 레벨들에게 소리친다. 프랭클린의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루크를 포함한 패배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모두 앞에 서 있다. 장벽이 준비됐어요. 적 플레이어들이 서 있는 곳으로 나가서 막으려고요. 레이가 떠나기 전에 슈는 그에게 특수 방어 아이템을 주며 조심하라고 합니다. 레이는 공격을 개시할 준비를 하지만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기로 합니다. 적들을 공격합니다. 그는 장벽에서 손만 내밀어 적들에게 독 기술을 사용합니다. 들에게 신입들이 이런 주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그들은 완전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치유무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독 때문에 고전하는 동안 룩은 코뿔소와 불사조를 사용하여 그들에게 맹렬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들에게 지옥의 불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짐승 조련사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몰라서 준비와 힘면에서 완전히 압도당하고 있어. 적 중 한 명이 매우 강력한 화염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지만 룩은 간단히 자신의 무효화 마법을 사용하여 마법을 완전히 무효화시켜 그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려 베이비는 매혹 마법을 사용하여 적들을 서로 돌려놓고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하여 서로 죽이기 시작해. 레이는 앞으로 나아가 그의 길을 막는 모든 사람을 죽여. 하지만 그가 보고 있지 않은 사이에 펑크는 다시 화염 공격 마법을 충전할 수 있었고 레이에게 발사하여 그를 맞춰. 보통 그런 공격은 레이를 죽였겠지만 그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었어. 결국 그의 목숨을 구하게 된 브로치. 레이는 즉시 돌아서서 자신을 죽이려는 남자에게 특수 공격을 가하고 첫 번째 적들을 순식간에 물리칩니다.
지도 반대편에서는 마리아가 엘리 찾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만나 친구가 된 엘리 말입니다. 그녀는 프랭클린이 거대한 나르는 가오리를 타고 엘리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 총알을 퍼붓습니다. 총알 세례를 프랭클린이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재빨리 엘리를 잡고 건물로 뛰어내려 프랭클린으로부터 최대한 빨리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는 마리아를 다시 만나서 매우 기뻐하는 것 같고 프랭클린의 아이패드를 건네줍니다. 거기서 마리아는 자신의 아군뿐만 아니라 모든 적들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들의 위치까지요. 지도를 보고 나서 마리아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적들을 간단히 피해 출구를 향해 곧장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도착하기 전에 기기에서 갑작스러운 소리가 나고 엘리는 새로 변신하여 프랭클린에게 날아가 버립니다. 프랭클린은 마리아가 문제가 될 거라고 항상 알고 있었고 특히 그녀를 처리할 사람을 고용했었다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말이죠.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고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녀는 괴상한 놈이 기계 동물 인형들과 악기를 연주하며 춤추는 것을 봅니다. 인형들이 춤을 추는 동안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총을 꺼내 들고 자신을 지휘자라고 부르는 이 기괴한 놈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자신을 지휘자라고 부르는 놈입니다. 마리아와 지휘자는 대치하고 전투가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그를 쏘려하지만 총알이 그가 만든 소리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가 만든 소리 장벽입니다. 결국 지휘자는 공격을 시작하여 세 가지의 다른 소리 공격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그녀는 첫 공격을 피하려고 최대한 빨리 달린 후 나머지 두 공격도 막아냅니다. 역시 그녀는 그가 계속 이렇게 공격한다면 자신은 항상 수세에 몰리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가 음악 연주를 멈추자 그녀는 엄청난 초음파 소리에 공포를 느낍니다. 그녀는 지휘자를 바라보지만 모든 동물들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알아챈다. 아무것도 연주하지 않아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위를 올려다보니 그의 또 다른 정령이 공중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그녀의 모든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며 그의 조력자들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토네이도가 마리아를 덮치고 모든 것이 끝나자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분화구만 남았습니다. 지휘자는 마리아를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치유 모략을 꺼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마리아가 뒤에서 공격하며 그의 등에 여러 차례 배기를 가합니다. 그는 재빨리 물러서서 마리아를 쓰러뜨리려 마지막 공격을 시도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가방에서 특수한 총알을 꺼내 이 남자를 끝장낼 준비를 합니다. 둘은 최후의 대결을 벌이고 서로의 특수 공격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먼지가 가라앉자 마리아는 여전히 서 있지만 지휘관은 바닥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에게 다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의 머리에 총알을 박아 영원히 제거합니다. 마리아는 서쪽 문에 도착하여 메카를 타고 문을 지키고 있는 휴고를 발견합니다. 레이는 휴고가 배신자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가 돌아다니고 있기를 바랐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휴고에게 프랭클린의 위치를 묻고 휴고는 정직하게 그가 문 밖에서 왕실 경비병들과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휴고는 프랭클린이 싸우고 싶어 하므로 통과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를 혼자 두지만 룩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레이는 동의하고 문으로 돌진하지만 휴고는 약속을 어기고 레이에게 서로 한 번씩 공격해야 한다고 말한다. 레이는 동의하고 둘 다 서로에게 돌진하여 공격한다. 레이는 반격을 사용하여 안에서부터 괴물을 파괴하고 레이를 심하게 불에 타고 찢어진 모습으로 남긴다. 폭발에서 완전히 바비큐처럼 된 그를 치유하기 시작하지만 그녀의 힘은 충분하지 않다. 완전히 탄 상태로 남았다. 레이를 치유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폭발로 완전히 바비큐처럼 되었고 그녀의 힘은 충분하지 않은 반면 프랭클린은 바보처럼 웃으며 자신의에서 방금 싸운 괴물보다 더 강한 두 마리의 거대한 괴물을 풀어놓는다. 그들은 방금 싸웠다. 그가 다른 리모컨에 대해 말하며 공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 그는 그것을 이용해 도시에 있는 모든 괴물들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버튼을 누르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놀랍니다. 알고 보니 마리가 도시 안에 있던 모든 괴물알들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도시가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프랭클린은 엄청난 놈이라서 자신이 5만 마리가 넘는 거대 괴물들을 도시에 풀어 모든 생명체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이죠. 그는 타노스처럼 손가락을 튕기고 용과 거미가 기괴한 기계장치와 결합한 듯한 거대한 괴물이 나타납니다. 용이 고개를 숙이자 기형 괴물들이 입과 엉덩이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랭클린은 자신의 창조물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엄청난 수의 적들을 보고 모두 절망에 빠졌지만 레이는 다시 일어서서 말을 부른 뒤 네메시스를 다시 검으로 변신시키고 프랭클린에게 오늘 안에 그의 검과 엉덩이를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그는 괴물들을 향해 달려가며 타코벨 방귀를 뀌는데 그것은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여러 괴물들이 쓰러집니다. 괴물들은 그에게 화가 나 에너지 빔을 쏘기 시작하지만 레이는 대부분을 피하지만 빔 한 발에 맞아 말에서 떨어집니다. 그가 땅에 쓰러져 있을 때 검치호 중 하나가 그에게 뛰어들려고 하지만 결국 염소 수염을 기른 마리가 쏴 죽입니다. 또 다른 괴물이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만 레이는 아주 쉽게 처리하고 마리는 그들에게 뛰어든 다른 괴물을 쏘아 죽입니다. 레이와 마리는 각자 흩어져 괴물들을 완전히 박살내기 시작하는데 룩이 일반인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레이에게 자신의 패거리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레이는 승낙하고 룩의 팀원들이 괴물무리와 싸우기 시작하면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세를 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모두가 갇혀있는 동안 슈는 일어서서 장벽으로 걸어가 괴물 하나를 죽이며 얼마나 엄청난 남자지가 차드인지 보여줍니다. 바보 같은 슬라임들을 때려 부수고 한 방에 장벽을 파괴하며 전장에 합류할 준비를 한다. 팀을 지원하기 위해 프랭클린은 자신의 몬스터들을 죽이는 플레이어들을 보고 격분하여 더러운 수단을 쓰기로 하고 쓰레기 같은 중국 용을 풀어놓는다. 용은 전장을 질주하며 보이는 플레이어들을 죽이고 함께 막으려는 많은 플레이어들을 아예 삭제해버린다. 메리가 용에게 총을 쏘지만 막힌다. 그러자 마리는 화가 나서 특수탄환을 꺼내지만 놀랍게도 용은 그녀를 지나쳐 레이를 향해 곧장 날아간다. 레이는 용과 맞설 준비를 하고 검을 뽑아들고 용은 입을 연다. 입을 크게 벌려 삼켜버리려 한다. 갑자기 용이 사라지고 잭 버전 푸우가 나타난다. 강력한 발차기 한 방에 목을 날려버린다. 슈는 레이가 이 전투가 끝나기 전에 프랭클린의 엉덩이에 칼을 꽂을 수 있도록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고 소리친다. 그리고 괴물들을 향해 달려간다. 그 후 슈는 괴물들을 완전히 쓸어버린다. 몇몇 괴물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사자 한 마리를 우주 임무에 보낸다. 주변에 나타나는 괴물들을 순식간에 제거한다. 가장 강한 괴물조차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쓰러뜨린다. 프랭클린은 위에서 그를 바라보며 그가 괴물들을 파괴하고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에게 반하게 되지만 슈는 그런 성향이 아니어서 계속 죽이고 있어. 괴물들. 그는 필드에 있던 모든 괴물들을 전부 없애버리지만 프랭클린은 겁먹지 않고 더 많은 괴물들을 소환하지만 놀랍게도 필드에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고 그는 거대한 전함을 발견하는데 분명 미국산이고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전장의 모든 것을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프랭클린은 이로 인해 모든 괴물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다. 혐오감이 일어나서 슈가 엠봇을 가졌다고 고발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레이가 내려온다. 그의 추악한 전쟁 기계. 프랭클린은 그를 향해 돌아서서 꺼지라고 말하지만 레이는 그에게 입 다물라고 합니다. 그가 칼을 어딘가에 쑤셔 넣기 전에 공주를 돌려보내. 프랭클린은 계속해서 빈정거리려 하지만 갑자기 그의 전함이 미국의 어떤 세력의 공격을 받고 그때 마리는 공주를 붙잡고 도망친다. 프랭클린의 추한 전투기계는 파괴되고 있었고 그는 거의 패배를 인정하려 했지만 엉덩이에 칼이 꽂히려는 순간 휴고가 자신의 메카를 타고 나타나 프랭클린의 명예를 지키려 한다. 레이는 이 짜증나는 년을 영원히 물리칠 준비를 하고 둘 다 칼을 뽑아들고 서로에게 돌진한다. 휴고는 레이를 베려고 하지만 그의 손이 폭발해서 다른 쪽 손의 칼을 사용한다. 레이의 방귀뀌는 손이 잘립니다. 하지만 레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입에 칼을 문 조로가 되어 그것을 사용하여 휴고의 가슴을 꿰뚫어 순식간에 죽입니다. 그런 다음 프랭클린에게 달려가 얼굴을 정통으로 때린 후 바비큐로 메카에서 떨어져 죽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구워버립니다. 레이도 떨어지기 시작하지만 네메시스와 그의 말이 죽는 것을 막아주고 레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릴리는 마법을 사용하여 레이의 의식을 회복시키지만 그녀는 그의 팔다리를 다시 자라게 할 만큼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바탕 술자리로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됩니다. 근처 선술집. 며칠 후 레이가 완전히 회복한 후 그는 한 팔로 싸움 연습을 하고 전투 MVP인 마리와의 결투를 준비합니다. 마리. 그는 검을 잡고 마리에게 돌진하지만 패배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태양과 실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니다. 세상을